이제 점점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를 완성시켰더니 이제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는 현타가 오는데, 그 현타가 올 때쯤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30대 중반 남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많은 유튜버나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 늘 하는 말이 있어. 남자가 개판이다, 여자가 개판이다, 정부가 개판이다, 일배 때문이고 여시 때문이고 페미 때문이고 집이 비싸서 애를 안 낳는다, 사람들의 삶이 풍족하지 않아서 그렇다, 계층 간의 격차가 커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동적인 계층 이동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누군가는 계층 이동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닙니다. 계층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나라들도 정말 수두룩해요. 아무튼 이렇게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희망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었고,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런 희망이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빡빡한 나라로 만들고 있죠. 그 경쟁과 비교 문화, 이런 걸 이끌어냈다는 명확한 단점 역시 가지고 왔으니까요. 항상 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더 일하고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삶의 방향 속에 출산이라는 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산이라는 건 워낙 여러가지 문제들이 집합된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욕하고 싶은 집단, 단체, 지역을 주 원인이라고 지목해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출산의 원인에 그런 문제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렇다면 뭐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옛날 우리나라 왕들은 다 정치를 잘했나요? 뭐 완벽하게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을까요? 아니잖아. 그때는 저출산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냥 지금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동물이거든요. 화폐를 주고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 그 육아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희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는 에너지, 시간적 효율을 따져보았을 때 이세를 갖지 않고 내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거를 봐봐요. 옛날 수렵 채집 시절엔 어땠어요? 이때는 계속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겨 다녀야 돼. 이 동네 풀 다 캐고 이 동네 동물 다 사냥하고 나면 계속 다른 데로 막 옮겨 가야 된단 말이야. 애들 키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다 사람들이 농경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막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사람의 숫자가 곧 생산력이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일손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올라가. 그리고 현재 정보화 시대, 지금이죠. 예전에는 막 대충 낳아놓은 다음에 그냥 방치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컸어. 농사나 지어라. 뭐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을 도제식으로 배워서 너도 똑같이 해라. 내 할 일을 너도 해라. 그냥 이러면 애들이 알아서 잘 컸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사회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이 너무 많아. 지식과 학력,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과 희생이 곧 생산력으로 이어지거든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면 이 아이에게 최대한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불행해지니까 그럴 거면 낳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아이가 주는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키우고 있는 이 고양이만 봐도 엄청 이쁜데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가 내 앞에서 막 뛰어다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회에서 완벽한 1인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그 완성되어지기까지의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출산이라는 게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지 이런 고민까지 하는 지경에 다다른 거죠. 내 아이에겐 내 불행을 물려주기가 싫잖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20, 30대를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30대 후반, 40대가 돼서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완성될 때쯤, 그때쯤에 이제 점점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를 완성시켰더니 이제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만날 친구도 줄어들고 육체도 예전 같지가 않아. 두뇌 회전도 막 떨어져.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대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는 현타가 오는데, 그 현타가 올 때쯤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뭐 할 거야. 누가 다 늙은 나를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출산은 가성비가 나쁘다는 거죠. 물론 저출산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은 그 트렌드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빠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효율성과 물질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원하는 계층 이동과 성공에만 목말라 하는 민족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인의 노력으로 유동적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가 가능한 나라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계급이 아예 정해져 있고 계층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도 수두룩합니다. 빈민국들 사람들을 보면 지금보다 나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목표야. 근데 한국은 어때요? 온 국민이 어제보다 내 옆집보단 더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효율을 중시하게 된 거죠. 만약 차라리 대한민국이 계층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나라였다면 전 오히려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기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져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결국 이제는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기엔 늦었고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연착륙 시키는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